안녕하세요, 아토밍입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네요. 2024년 새해를 맞아 다짐한 신년 계획들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혹시 잊으신 건 아니시죠? 잘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새해 계획으로 뭘 세웠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획이 참 그래요. 세울 땐 내일이라도 당장 달성할 것만 같다가도 몇 시간만 지나도 잊혀지고 게으른 일상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구분해보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다라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다라트를 활용한 목표와 계획 설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특히 만다라트의 경우 목표와 계획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개념이 흔들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목표와 계획이 뒤섞여 버리면 달성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실행하는 와중에도 의심이 들고 의욕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한 번 더 인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목표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계획은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저는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만다라트를 활용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다이어리 맨 앞장에 이런 곳에요. 1부터 10까지 아니면 1부터 5까지 그냥 한 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리스트로 적어두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리스트 적은 날 제외하고는 기억나지도 않고 그 적은 날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364일 펼쳐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접하게 된 계획 방법이 만다라트인데요. 만다라트는 목표와 계획을 시각화하여 한 번에 볼 수 있고 목표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아요. 숲과 나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기 좋은 목표 달성법입니다. 그럼 만다라트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만다라트는 만다 깨달음, 라 성취, 아트 기술의 합성으로 본질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아래와 같이 만다라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비롯된 종교적 도형인데요. 이를 일본 디자이너인 이마이즈미 히로아키가 활용하여 구상한 기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일본의 유명 야구 선수의 오타니 쇼헤이인데요. 알고 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 달성법으로 이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유명해졌는데요. 현재는 많은 기록러분들 뿐만 아니라 조직, 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계획 작성법이에요. 저는 2023년 연말에 2024년을 위한 만다라트를 작성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다라트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서 만다라트 작성법도 알려드리고 저의 계획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해요. 우선 이 다이어리는 저의 데일리 플래너인데요. 여기 맨 앞장에 보면 작년 연말에 작성해 놓은 만다라트를 붙여놓았어요. 이렇게 캐리어 속 볶은 고추장이라는 주제 하나와 그리고 자기계발이라는 주제 하나로 이렇게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걸 다시 적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다라트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만다라트 작성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직접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직접 적으면서 종이와 연필로 전해지는 감각들로 다시 한번 나의 목표와 계획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션, 굿노트, 엑셀 등 다양한 전산화된 방법으로 작성법을 계획하시기도 좋지만 저처럼 직접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백지 노트인데요. 가로 13.5cm, 세로 10cm 정도의 종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로 10cm, 가로 13.5cm인데요. 총 9칸을 만들 거예요. 우선 큰 9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세로가 10cm이기 때문에 하나당 대략 3.3cm의 간격을 만들어 줄 거고요. 가로로는 13.5cm이기 때문에 한 칸당 계산을 해볼게요.
13.5 나누기 4는 4.5cm로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를 준비해 왔고요. 이렇게 총 9개의 칸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칸에도 똑같이 9개의 칸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래서 세로는 3.3cm이기 때문에 작은 칸은 세로 1.1cm, 그리고 가로는 4.5cm이기 때문에 작은 칸의 가로는 1.5cm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살짝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또 만들기 귀찮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다라트는 세로 9칸, 가로 9칸, 총 81의 칸으로 구성된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앙에 있는 칸에 가장 큰 주제인 중심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나머지 8칸에 중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작은 9칸짜리 사각형에 세부 목표를 확산시키고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적어 나갑니다. 이렇게 중심 계획을 세우고 주변으로 8개 세부 목표를 세운 후 각각의 세부 목표에 대한 실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총 8개의 세부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중심 목표 하나, 세부 목표 8개, 그리고 64개의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가장 이루고 싶은 중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64단계의 계획들을 작성해 보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만다라트는 같은 색으로 그룹화해주면 한눈에 보기 좋고 조금 더 건설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저만의 계획표 100%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만다라트 개념이 유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직접 작성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저만의 만다라트 100%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64개의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 계획을 세우는데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이게 이거 같고 또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계획들만 작성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만의 노하우를 따라해 보시면서 만다라트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표를 실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저는 중심 목표를 2가지를 설정했어요. 우선 공적인 요소, 즉 외면의 목표와 사적인 요소, 즉 내면의 목표를 설정해요. 먼저 공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직장인분들이라면 직장에서의 성과, 프리랜서 분들이시라면 내 사업의 성과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문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저는 공적인 요소로 저의 브랜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적인 요소로는 내면의 목표인데요. 저의 라이프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운동, 자기계발, 취미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올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계발을 목표로 설정했어요. 그렇게 중심 목표를 공적인 요소와 사적인 요소로 구분해서 저의 사업과 개인 생활과 관련해서 2가지 만다라트를 작성해봤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외면도 챙기고 내면도 챙기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2번째 노하우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다이어리 맨 앞장에 붙여놓기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저의 타임테이블과도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보는 다이어리거든요. 만다라트를 저의 가장 가까운 다이어리에서 볼 수 있게 한 것은 계속해서 저의 목표와 계획을 까먹지 않고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계속 제시해주는 표지판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의식적으로 많게는 매주,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꼭 이 만다라트를 다시 읽어보면서 어떤 항목이 부족했고 어떤 항목은 잘했는지 분석하고 수정할 계획이 있다면 수정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해갑니다.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항목들이 64개나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목표와 계획들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도 쉽고 자기 객관화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만다라트라는 목표 달성법을 중심으로 먼슬리와 위클리, 데일리로 플랜을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화해 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성취가 되고 그것이 곧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의욕과 재미도 생기는 일석삼조, 아니 4조의 효과가 있는 계획법입니다. 사실 만다라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표의 설정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운이 좋게 혹은 우연히 꿈이 이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인생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